아니, 내 통장이라니까요. 신분증도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대체 왜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찾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중은행 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평생 고생하지 않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시니어금융연구센터에서 15년째 어르신들의 금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민석 센터장이 긴급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일반 은행의 통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내용 하나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상법이나 어려운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준비만으로도 앞으로 평생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지만 올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저조차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불과 석 달 전의 일인데 센터 상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한 할머니께서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74살의 유경이 어르신은 손에 은행 안내문을 잔뜩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제 은행에서 평생 해오던 방식으로는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며 울먹이셨습니다. 종이 통장도 없애고 손가락으로 뭘 찍어야 한다는데 스마트폰 앱 사용법은 전혀 모르겠고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잃을까봐 걱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유경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970만 명의 어르신들이 곧 겪게 될 거대한 재앙임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시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그 소중한 돈을 모으셨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면서도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3천만 원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농협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찍혀있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할머니가 인생을 성실히 살아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하고 모바일 앱과 생체 인증을 이용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가셨지만 평생 보던 익숙한 직원들은 간데없고 처음 보는 젊은 직원만 차갑게 앱으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개미처럼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서에는 QR코드나 공인인증서 같은 외계어 같은 단어들만 가득해서 할머니는 앞이 캄캄해지셨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스마트폰으로 하라는 직원의 한숨 섞인 말에 할머니께서는 내 돈을 왜 내 마음대로 못 찾느냐며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로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은행들의 비용 절감이라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종이 통장 한 권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4,500원에서 많게는 17,000원까지 발생하며 이는 은행에 큰 부담이 됩니다. 주요 시중은행 한 곳이 1년 동안 종이 통장을 발행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무려 1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객들에게 종이 통장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은 90%이며 농협은행은 무려 97%의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진행되다 보니 은행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오프라인 지점들을 하나둘씩 폐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어르신이 금융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를 금융 디지털 원년으로 선포하고 인공지능과 첨단 보안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시스템만 확 바꿔버리는 것은 하이패스 없는 차를 고속도로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골은행에 가면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차가운 기계들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경이 할머니와 함께 직접 방문했던 농협 지점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무인 키오스크만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는 지팡이를 짚거나 보청기를 끼신 어르신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계셨습니다. 현장 직원은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통장 정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어르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128년의 역사를 가진 종이 통장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디지털 숫자로만 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통장 제작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이제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객들에게 종이 없는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안심하던 어르신들에게 화면 속 숫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월세 입금 확인이나 손주들 용돈 보내기, 그리고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는 반드시 복잡한 앱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스팸 메시지 속에 섞여버리면 적금 만기일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는 것만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생 바티를 하거나 공장에서 험한 일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경우 지문이 닳아 없어져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면 눈을 기계에 대는 홍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나 눈이 침침한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손이 굳은 살 투성이가 된 78세 박상철 어르신은 지문 인식이 안 되어 자기 돈을 못 찾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신분증과 비밀번호가 모두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본인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은 규정상 돈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회사에 조퇴를 하고 달려와서야 겨우 돈을 찾을 수 있었던 어르신은 내 돈을 찾는데 아들 손을 빌려야 했던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 지점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면 서비스는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은행 지점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이제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20분은 고통의 시간이며 힘들게 찾아간 은행 지점은 이미 문을 닫기 일쑤입니다. 왕복 4시간이 걸려 겨우 도착한 은행에서 생체 인증 오류로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어르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이제 스마트폰 뱅킹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 싫어도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7%도 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분이 여전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평생 모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봐 무서워서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교육을 받는 분은 전체 어르신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단 2시간 정도의 일회성 교육으로는 복잡한 뱅킹 앱 사용법을 완벽히 익히기 어려우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사정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마저도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화의 이면에 어르신들을 노리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금융사기 수법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보안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올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기 유형들을 미리 숙지해두지 않으시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사기는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힘든 경제 상황에서 이자를 줄여준다는 말은 너무나 솔깃하지만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상장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로 지금 사면 10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노후 자금을 노립니다.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여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입금된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 피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은행 직원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 전화를 겁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자녀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 직원이 이상한 송금을 하려는 어르신들을 발견하면 사기임을 직감하고 미리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곁에서 조언해줄 사람이 사라졌고 어르신들은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최순덕 할머니께서는 은행을 사칭한 범죄자에게 속아 평생 모은 2,300만 원을 단 하룻밤 만에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계좌 정지를 막아준다는 친절한 목소리에 속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할머니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뒤였고 할머니께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셨습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손실로 이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인터넷과 전기가 끊긴다면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여러분의 돈은 확인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종이 통장은 전기 없이도 내 재산의 증거로 남지만 스마트폰 속에만 있는 숫자는 비상시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우시겠지만 화만 내고 앉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으며 우리가 싫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억울해도 당당하게 맞서고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실질적인 5가지 해결책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디지털 금융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은행이 매우 혼잡하므로 비교적 한산한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지금 미리 해두시면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몇몇 은행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디지털 금융 교육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직원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찾아가 모바일 뱅킹 사용법과 금융 사기 예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객센터 1599-11번호로 전화하셔서 시니어 교육을 신청하시면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내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뱅크시라는 전국은행연합회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16개 은행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무료 방문 교육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나이 드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가르쳐주는 시니어 강사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설명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같은 세대의 강사에게 배우는 이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은행 앱에는 고령자 모드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화면이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확 달라집니다. 국민은행은 앱 상단에 버튼이 있고 신한은행은 쉬운 뱅킹, 그리고 우리은행은 간편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모드를 켜면 불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숨겨지고 잔액 확인이나 송금처럼 꼭 필요한 메뉴 5가지만 커다란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글씨 크기도 일반 화면보다 훨씬 커지고 아이콘도 직관적으로 바뀌어 돋보기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질 정도로 편리합니다. 신한은행의 쉬운 가이드 기능은 앱을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실수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귀로만 듣고 번호를 눌러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화면을 보며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훨씬 정확합니다. 상담사 목소리를 30% 정도
느리게 들려주는 느린 말 서비스도 있으니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실천하셔야 할 5가지 항목 중 첫 번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생체 인증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단 5분이면 지문 등록이 끝나며 한 번만 등록해두면 내년부터 고액 현금을 찾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년 초가 되어 사람들이 몰리고 번호표를 뽑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고생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탁하여 은행 앱을 설치하고 반드시 고령자 모드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단 5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오직 2가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바로 내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법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알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고 포기하게 되니 딱 이 2가지만 반복해서 익히셔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실수할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자신 있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내가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의 시니어 전용 창구가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은행이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 속도를 늦추고 더욱 친절하게 안내하는 느린 창구 혹은 시니어 전용 상담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시니어 특화 점포를 운영하며 큰 글씨 안내문과 글자 상담 서비스 등 어르신 맞춤형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시니어 창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5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방문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미리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생체 인증이 필요한지 혹은 추가로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은행에 가서 헛걸음하거나 당황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측에서도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 훨씬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5번째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금융 정보와 비상시 대응 방법을 미리 공유하고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는 일입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자녀들에게 미리 적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할 때 가족들이 이 정보를 모르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 공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체 등록과 앱 설치, 그리고 시니어 창구 확인 등 5가지 준비를 모두 마치는 데는 단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1시간의 투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혹은 20년의 노후 금융생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은행과 정부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75세의 한 할머니께서는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전화 받기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워서 이제는 직접 송금도 하십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만 손녀의 응원 속에 차근차근 익히다 보니 결국 해내셨고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금융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디지털 장벽은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또한 69세의 어느 어르신은 어차피 바뀌는 세상이라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겠다며 연초에 혼잡을 피해 미리 모든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남들이 은행 문 앞에서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 이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신다면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센 파도 위에서 안전하게 항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녀나 손주들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말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행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해당 은행 지점이나 경찰서 혹은 자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과 정보의 부재를 파고드니 언제나 한 템포 쉬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종이 통장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내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세상은 분명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당당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여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실천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겪으신 은행 관련 불편 사항이나 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다른 분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 시니어 금융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긴급 금융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 정민석 센터장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분증을 챙겨 은행에 방문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시작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걱정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과 금융 사기를 막는 보안 설정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결코 늦지 않았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 세상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금융복지 전문가 정민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옆집 누구는 벌써 다 했다더라. 혹은 자녀들이 답답해한다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융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유경이 할머니께서도 처음엔 눈물로 지새우셨지만 결국엔 스스로 돈을 찾는 기쁨을 맛보시고 인생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유경이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을 만지다 실수로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고 송금 반환 신청을 하세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겁내지 마시고 무엇이든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니어 금융정책과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꿀팁들을 연구하여 끊임없이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정책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된 실천과 용기 있는 발걸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 아침 신분증을 챙겨 가장 가까운 주거래 은행 지점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선다고 생각하며 준비해 볼까요? 은행에 가셔서 시니어 창구를 찾으시고 환한 미소로 직원에게 생체 인증 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그날의 미션은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내가 스스로 은행 일을 마쳤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뿌듯함과 성취감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디지털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대한시니어금융연구센터. 정민석은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금융 업무를 보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가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웃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니 응원의 메시지나 궁금한 점을 마음껏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편안한 밤 보내신 뒤 내일의 활기찬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금융의 미래는 밝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용기를 내신 여러분이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변화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시겠지만 디지털 보안이 강화될수록 예전처럼 통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을 도난당해 전 재산을 잃는 사고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정보는 세상에 오직 여러분만이 가진 유일한 열쇠이기에 그 어떤 사기꾼도 함부로 여러분의 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작은 번거로움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노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수첩에 꼭 메모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 디지털 도우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적응을 돕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당당히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과 눈물의 결실이기에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저 또한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곁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첫걸음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금융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따뜻한 가족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시고 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고 밝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어르신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되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더 유익한 정보들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보셔도 좋으니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현장으로 나가 더 많은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평안하시고 매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축복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 시니어 금융연구센터 정민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